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베이스 입문 2주의 발표를 맡은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PPT 발표에 앞서서 먼저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하여 다 같이 모여서 영상을 찍기가 힘들어서 사진으로 대체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맨 왼쪽에 있는 저는 팀에서 조장 및 ERD, 액세스 구상, 그 다음에 디자인을 맡은 박준용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송진영 군 또한 ERD, 액세스 구상과 디자인을 맡아주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승훈 군은 저희가 만든 액세스에 있는 오류를 찾고 수정하는 역할과 몇몇 기능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맡아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사진에는 없지만 유병준 군은 저희가 초반에 ERD 구상을 할 때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 2조는 중장비 임대 플랫폼을 주제로 하였는데요. PPT를 보시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주제입니다. 저희 조는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임대 플랫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차량 렌트나 사무실 임대 같은 것들은 이미 잘 짜여진 플랫폼들이 있어서 제외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 두 개씩 제외를 하다 보니 중장비 임대를 주제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중장비는 공사에 꼭 필요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대로 인하여 대부분 임대를 통해 구하지만 그에 맞는 제대로 된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었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는 중장비 임대 업체들의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모아서 가격대를 비교하고 고객들에게 소개해주는 임대 플랫폼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자 한 플랫폼의 주요 기능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개, 비교, 등록, 평가입니다. 먼저 소개는 중장비가 필요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임대 업체를 소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 전에는 고객이 임대를 하고 싶을 때 자신이 원하는 중장비를 찾을 때까지 수많은 다른 다양한 업체들을 찾아야만 가능했지만 저희 플랫폼을 사용으로 다양한 임대 업체를 조금 더 한눈에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인데요. 임대 시에 중장비 가격을 적용하고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등록입니다. 업체 측에서 중장비 등록 시에 모델명과 연식, 상태와 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서 고객이 찾고자 하는 중장비를 보다 자세히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입니다. 실사용 고객들의 평점을 통한 평가로 쾌적한 임대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업무 기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요 엔티티를 보시면 업체, 중장비, 고객, 임대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있는 ERD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고객부터 보겠습니다. 고객의 속성에는 고객 아이디, 이름, 그 다음에 G는 게스트의 약자로서 G 비밀번호, G 전화번호, 예치금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객은 다양한 하나의 고객이 이제 다양한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납일, 이제 임대로 이렇게 등록이라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임대에 있는 속성에는 반납일, 대여일, 임대번호, 평점, 이제 그 중에서 임대번호는 희속성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임대와 업체는 관리라는 관계로 맺혀져 있고 속해 있고 업체의 속성에는 업체 아이디 C는 컴퍼니의 약자로서 C 비밀번호, 업체명, 그다음에 C 전화번호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는 업체 아이디와 업체명이 T 속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업체와 중장비는 업체가 다양한 중장비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라는 관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장비의 속성을 보시자면 모델명, 대여료, 중장비 아이디, 상태, 연식 다섯 가지가 있고 중장비 아이디가 키속성입니다. 또한 임대와 중장비는 대여라는 관계로 묶여 있습니다. 방금 보신 ERD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릴레이셔널 스키마입니다. 액세스를 통해 만들면 이러한 관계도가 나오게 됩니다. 네, 다 보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심 기능인데요. 나중에 액세스 시연을 실제로 하면서도 보시겠지만 일단 고객이 되어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서 고객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단에 이렇게 임대 가는 중장비를 조회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중장비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중장비의 모델명뿐만 아니라 뭐 연식이라던가 상태, 대여료, 또한 소유 업체 아이디까지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중장비 정보 팝업이 뜨게 됩니다. 또한 저희는 예치금 충전 기능도 있는데요. 결제 시스템을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고객이 처음부터 예치금을 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메인 화면에서 수시로 예치금을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충전 시에 예치금 충전과 임대 시에 특정한 조건에서 광고창이 팝업되는 이러한 기능 또한 추가하여서 실제로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저희의 수익 또한 생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네, 고객의 실행 시나리오입니다. 맨 처음 화면에서 고객과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고객을 선택하게 되면은 고객 로그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이디가 없을 시에는 고객 회원가입을 통해서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면 되겠고요. 아이디가 있을 시에는 그냥 로그인을 하면은 고객 메인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객 메인 화면에는 중장비 가능, 임대 가능 중장비를 조회하는 곳, 그 다음에 예치금을 충전하는 곳, 그 다음에 임대한 중장비를 반납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 두었고, 버튼을 사용하여서 예치금을 추가하거나 중장비를 임대하고 임대 가능 중장비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러한 실행 시나리오를 짜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체 실행 시나리오인데요.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거쳐서 메인 화면으로 가는 것까지는 고객과 동일하지만 업체는 메인 화면에 새로운 중장비를 등록할 수 있는 버튼과 그다음에 자신의 등록한 중장비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업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등록을 통해서 뭐 모델의 영식, 상태 등을 포함한 새로운 중장비를 등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등록한 중장비를 조회할 수 있는 이러한 실행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액세스를 직접 시연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작 화면이 뜨게 되고 팝업으로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저희의 로고로서 비버고요. 저희가 중장비 임대를 하기 때문에 뭔가 평소에 나뭇가지로 건설을 하는 비버 이미지가 맞을 것 같아서 하드 비버 이퀴프먼트의 줄임말에서 HBE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약간 BIT와 로고를 비슷하게 해서 조금의 통일성을 두었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게스트 로그인과 컴퍼니 로그인이 있는데요. 게스트 로그인부터 먼저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위에 로그인 페이지를 알려주는 이런 네모난 상자가 있고요. 그 밑에 아이디를 치는 칸, 그다음에 패스워드를 치는 칸, 그다음에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그다음에 뒤로 나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뒤로 나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다시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아이디에 뭐 아무거나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아이디 혹은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런 창이 나오게 되고요. 아이디가 없으니까 한번 등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아이디는 일단 발표자의 제 이름인 성을 따서 박준용의 박 이렇게 하고 컨펌을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나오죠. 그러면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인문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데이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용 가능한 아이디고요. 패스워드는 간단하게 1, 2, 3, 4로 해서 이름은 대베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전화번호는 그냥 임의로 지정해서 하게 되면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과 함께 다시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아까 회원가입을 했던 정보 데이터와 패스워드 1, 2, 3, 4를 치면은 로그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뜨면서 고객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고객 아이디, 그 다음에 이름, 고객 전화번호, 그 다음에 예치금이 뜨게 되는데요. 예치금은 당연히 맨 처음에 등록할 때는 0원이기 때문에 0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임대 신청 버튼, 예치금 충전 버튼, 반납 신청 버튼, 그 다음에 로그아웃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는 임대 가능 중장비를 조회할 수 있는 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임대한 중장비를 볼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물론 방금 등록했기 때문에 자신이 임대한 중장비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 가능 중장비 조회 버튼부터 보시면 여기에 중장비 아이디, 모델명, 대여로 평점의 평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장비 아이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보다 자세한 중장비 아이디, 모델명이라던가 연식, 상태, 대여로, 소유업체 아이디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치금이 0원인데 대여료가 5,000원인 거를 한번 임대 신청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예치금이 부족합니다 라는 창이 뜨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광고가 뜨게 되면서 여기 제 전화번호가 적혀져 있네요. 네, 그러면 예치금 충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여료가 5,000원이었기 때문에 확인을 위해서 10,000원을 충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전 완료라는 창과 함께 이렇게 예치금이 뜨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임대 신청을 이 임대 신청을 누르게 되면 임대 번호를 입력한 칸이 나오고, 이번 연도 2020년이기 때문에 2020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임대 가능 중장비에 있던 중장비가 임대한 중장비로 넘어간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대여 일은 그 임대 신청을 버튼을 누른 날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반납을 해볼 텐데요. 반납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쳤던 임대 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여기서 2020 치고 평점은 A를 받고 싶은 마음에 4점으로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반납 신청이 되었고 다시 임대 가능 중장비로 이 중장비가 넘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로그인을 해보고 업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아웃을 했고요. 다시 업체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업체 페이지 또한 위에 로그인을 볼 수 있는 사각형 상자가 있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버튼, 회원가입 버튼, 나가기 버튼 있습니다. 이것도 회원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의 성함을 따서 이렇게 해서 컨펌을 하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라고 나오고요. 비밀번호는 1234로 하겠습니다. 보면 교수님 성함을 따서 하고 전화번호는 제가 임의로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다시 업체 로그인 페이지로 와서 아까 썼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이 완료가 됩니다. 네, 보시면은 당연히 처음에 등록을 방금 했기 때문에 중장비 등록된 거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상단에 업체 아이디, 비밀번호, 업체명, 업체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중장비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장비 아이디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이 중장비 아이디는 아까 고객에 있던 임대 번호와 마찬가지로 그냥 업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중장비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함으로 중장비 아이디 입력을 하고, 모델명은 제가 그냥 임의로 A를 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6과목을 듣기 때문에 A 6개를 집어넣겠습니다. 물론 실제 플랫폼을 만들 시에는 이제 기계에 모델명이 다 따로 있겠죠. 그다음에 연식에는 6년식, 근데 상태에는 상 이렇게 적고, 대여료에는 5,000원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는 처음에 우리가 로그인한 아이디, 성함을 적게 되면은 이렇게 업체 중장비 목록에 자신이 등록한 중장비가 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등록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하고 로그아웃을 하면은 다시 맨 처음에 시작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세스 시험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실시한 사이버 강의 때문에 팀원들이랑 이렇게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만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완성을 하고 나니까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한 학기 동안 또 힘들게 강의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고, 후에 또 다른 수업이나 혹은 BIT 경기에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2조 발표자 박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